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선솜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예상보다 1%나 오른 결과였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에 대한 안도감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이를 반영하듯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또 코스닥 시장도 6거래일 만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진 종목은 왜 오르지 않을까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머니W 전문가들과 함께 이기는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니W의 어벤져스 전문가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지수 막판에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2200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에 어떤 급등이 나왔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강한 매수에 힘어서 지수가 30포인트 이상의 큰 상승을 보이는데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현재 위치와 전략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봉에 당일도 이제 추세 하단선 저점과 저점을 이은 요 하단선에서 이제 변곡점이었어요. 자, 우리가 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어떤 변곡점에서 어떤 예측이 할 수 있는 구간도 따로 있어요. 네. 하지만 예측을 할 수 없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지수에 대한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 지향이랬죠. 그게 뭐냐면 상승 지향이라는 건 하락이다. 꼭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상승이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월봉 차트가 지금 낙폭과대 형태를 띠면서 하방 경직을 띌 수 있는 이미 1년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는 이치로서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고 하지만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이미 이때 바로 4월 18일 날부터 삼성전자의 흑산병 속에서 하락 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네. 일단 MACD 슬레이트 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미증시나 중국 증시 역시 조정권에 들어선 만큼 일단 단기적인 상승 지향 형태 속에서 종목 장세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지수에 대한 리스크가 커서 경계를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수는 빠질 수 있겠지만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22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긍정적이라는 것은 올라간다? 꼭 그래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올라간다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수렴 형태를 거치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요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때 저때 물어보시게 되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상승하랍니까? 하락 상승 계속 횡보등락을 보이죠. 네. 방향이 없는 자리에서 뭐 하루하루를 자 오늘은 떨어져 올라가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22선 돌파했다는 긍정적 흐름 속에 종목 장세 투자는 괜찮은데 지수가 뭐 계속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아직은 변곡점에 놓여 있다 해서 수렴 형태 속에서 이제 방향성이 나올 텐데 위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위쪽이요. 붕괴되면 하락 쪽에 대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방향성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월봉 차트의 낙폭과대 속에서 이미 1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정말 돌발적인 큰 악재가 나올 때 이상은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한 장이다 해서 2018년도에 10월 달에 요때 있죠? 이 절반 수준 요것만 이제 돌파가 되면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돌파 시에는 그때는 긍정적 관점에서 보되 붕괴 시에는 부정적인 조정 여지를 열어두지만 파라볼릭의 하단에서 나왔고 거래가 늘면서
상승작의 양봉과 미증시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점진적인 어떤 상승 여지를 열어두지만 이 절반 아래에서는 항상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다. 이 절반이 약 2189포인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이 지금 중국 증시와 유럽 증시, 중국 증시가 특히 이제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 특히 프랑스나 독일 증시, 유럽 증시도 주봉 차트가 V자 형태를 가리키며 과열됐기 때문에 항상 되발락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의 합의 가능성이 임박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오늘장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장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지수에 대한 어떤 소폭 등락은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에 초점 맞춘 전략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또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을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장 이렇게 같이 예, 예. 함께 또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함께 예. 오늘장과 또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다 보니까 예, 예. 이후 강의를 통해서 더 이야기 더 해주시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략하게 또 진행을 해봤고요. 강남군소 정홍주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TK케미칼의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자율주행차 그리고 중국 소비재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셨던 TK케미칼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좋은 흐름이 나왔나요? 예, 제가 4월 15일 날 이 머니투데이에 처음으로 2시에 방송 출연해가지고 네.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어떤 종목을 가져올까?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시청자분들께 좀 선물을 뭔가 드려야 될 텐데 고민 끝에 가져온 종목이 TK케미칼이었죠.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가 국내 폴리에스테로 장섬유 1위 업체이고 스판덱스 효성에 이어서 국내 시장 2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을 제가 4월 15일 날 언급을 해드리고 나서 약 30% 상한가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어떻게 매수의 포인트를 제가 잘 찍어드렸는지 한번 제가 과거에 했던 흐름과 현재의 전략을 같이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의 위치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 차트의 위치를 잘 보셔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죠? 자, 바로 4월 15일 날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요 날이죠? 자, 4월 15일 날 동그라미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요 때는 솔직히 이제 이 당일날 꼭 이때 주가의 강세가 나올 거다. 요 뜻은 아니었어요. 이날 이제 어차피 이제 TV 출연 날이 이제 정해졌다 보니까 이날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언급을 한 이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월봉에서 항상 제가 시작은 월봉이다라 했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투자 심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밀릴 자리가 없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투자하기는 편하다. 그럼 밀릴 자리가 없다고 꼭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지만 네. 바로 이거죠. 최근 6년 중 최고 대량 거래 텄다. 이걸 뭐 뜻하는 거냐? 뭔가 변화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에 대한 변화냐? 조정 끝에 거래가 터지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하락할 것 같으면 이미 여기서 계속 흘러내렸겠죠.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까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상승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는데 조정을 연속으로 받은 상태에서의 첫 양봉은 항상 상승 초기. 그럼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5개월 이평선 회복했길래 그러면 매수의 최소 조건은 5개월 이평선 회복인데 회복이 되면서 하반 경직을 보이는 자리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흐름 속에 뚫으면은 날아갈 수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자. 실적 대비 저평가 속에 1분기 실적이 4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저평가 메리트가 있으니 최소한 적정 주가가 3,300원 이상은 가야 되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개월 이평선의 손절가 잡고 매수 관점을 접근했던 위치가 바로 거기였는데 주가가 이제 뜀박지에서 올라갔을 때 매도를 잘하겠죠? 바로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저항권이 1차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저항권이 되는 거겠죠. 네. 이 월봉의 장기가 고점과 고점은 하락 추세 때 상단 저항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자리인데 그날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가서 27%. 와. 그러니까 이게 중형주인데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상한가 간 적이 거의 없어요. 27%도 거의 극히 드문 케이스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상한가까지 간다면 팔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과한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 판다거나, 아무리 못해도 다음날 장대 양봉의 절반을 깨트리는, 항상 거래가 터진 이후 터진 날에 장대 양봉의 절반 깨지면 그때부터는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요때가 매도 내지 이날 매도, 첫 번째 이날 급등했을 때 매도는 아까 월봉의 상단 저항권 3,300원에 오면 저항권 오면서 그날 과한 상승에 따른 매도, 그리고 다음 날은 완전히 꺾인 후에 확인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절대 부여하지 않아요. 대량 거래 뒀던 장대 양봉이 절반 깨지면 절대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결국은 빠졌죠. 그러면 이제 물량이 실려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만큼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심에서 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K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당분간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관심을 자제해 볼 것을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볼 텐데요. 다음 달에 우버가 상장된다는 소식과 함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잘 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 그 시장 자체가 네. 정부, 국내 정책도 한몫하고 있지만 글로벌 정책, 항상 국가적 국내 정책과 글로벌 정책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주는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네. 매매 전략을 펼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이슈의 스케줄이 있을 때 그 스케줄 맞춰서 그때그때 핫한 주도 테마주가 형성되기 때문에 5월 초에 우버 상장의 이슈와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텐데요. 이 종목에서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관련주가 되겠죠.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죠. 과거에 인도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 했을 때 바로 이제 경제인들도 끌고 갔을 때, 데리고 갔을 때 같이 경제인들 중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 집중적으로 해외 순방을 했다는 점,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발전된 국가에 많이 순방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이미 삼성전자의 내부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전담 부서를 만들면서 집중적인 투자를 좀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마를 인수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삼성전자가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들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이제 차트의 위치가 또 가장 중요할 텐데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위치가 타이밍이 맞아야 또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재료만 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현재 한번 월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월봉에서부터 뭐든지 시작이 된다. 자, 월봉 차트의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줄면서 양봉 나기 직전,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하락이 멈추면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네. 자, 이렇게 음봉이 줄면서 곧 양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방향의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는 양봉 나올 때, 음봉 나올 때 조정.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 안에서 심리가 50에서 60으로 터닝하는, 그러니까 투자의 마인드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의 5월 초에 우버 상장 이슈와 맞물려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조정을 받은 종목이 상승할 확률이 높지, 많이 올라간 게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 일단 특징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가 없는 대응봉을 맞았기 때문에 요걸
돌파한다면 이때 가격을 한번 볼까요? 요 음봉에 대한 시가가 9,720원이죠. 자, 적어 놓으시겠죠? 9,720원이 돌파가 되면 제가 처음 날 TK케미칼 돌파 시 급등 시세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TK케미칼처럼 시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준선 9,720원이 되겠어요. 네. 그게 돌파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대응봉을 맞았는데 줄줄줄 이것도 메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줄줄줄줄 떨어지는 종목이 대응봉으로 빵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거래가 없는 형태 속에서 돌파가 되면 이거를 말뚝을 박았다. 말뚝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아래로 끝까지 밀었다는 거죠. 왜 밀어요? 돌파가 된 후에는 이거를 일부러 밀었구나. 왜? 크게 가기 전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파가 되면 조건은 근데 돌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걸 말뚝이라 표현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돌파가 된 후에. 그럼 돌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일단 가능성을 이제 봤을 때 우버 상장도 있고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삼성과 국가 정책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5개월 이평선 위에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5개월 이평선 위에서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과 심리가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며 지금 매수를 한다면 지금도 매수권에 해당이 됩니다. 9,350원도 매수권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네. 짧게는 손절가 22선 9,160원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아까 T케미칼이 상단 저항권의 매도권 3,300원이었잖아요. 추세 저항권 아니면 봉에 대한 요 거래 텄던 이 종가 네. 아니면 이평선에 대한 기준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지 네. 그 손절가를 무조건 얼마다 봉 보고 그게 아니고 추세 저항권, 봉 모양 그리고 이평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하는데 22선이 단기 손절가인데 이게 손절가라는 것보단 대응 기준가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손절가는 뭐냐면 손해나고 자르고 안 한다. 더 이상 못 간다. 네. 그게 아까 TK케미칼이 그 대량 거래 터지고 그때 꺾이면서부터는 안 한다. 끝났다. 이런 네. 의미가 되는 거고 이 라인은 끝난 게 아니고 깼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붕괴 시 매도했다가 회고번 재매수해서 꾸준하게 대응을 이어가는 손절가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네. 못 간 거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월봉 차트에서 대응봉에 대한 이 종가죠. 깼을 때 못 가는 거구나 해서 신저가에 대비라는 거지. 이게 네. 바로 이제 손저가 되는 거지. 폭이 너무 크니까 22선 가지고 대응한다면 좀 더 안정감 있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조정을 받아서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대응 기준가로 또 9,86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강의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면세점 업계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중국 소비주, 특히 또 화장품주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관련 주제 또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이 줄줄이 관심주라고 봐야 돼요. 단순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오늘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종목들을 많이 가져왔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종목들 그래요. 그 얘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번에 설명드릴 종목도 면세점 업계의 실적 트레이드를 지금 최대치가 나오고 있는 상으로 면세점 업계가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한령이 좀 해제가 됨에 따라서 네. 거기에 따른 면세점 업계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한령 해제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어느 쪽으로 둬야 될 것이냐. 바로 저는 이제 화장품이라고 일단 봐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업계 가장 우리가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분야가 화장품. 그래서 중국 관련주 중에서 핵심은 화장품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제품 같은 경우 이 회사의 토니모리에 대한 제품 같은 경우 국내 3대 화장품 외주 생산업체인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특히 5월 달에는 시진핑이 국내에 방한할 예정이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상장 기업들을 비롯한 이런 소비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그 매매하는 방법과 매수가, 손절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바로 토니 모리의 월봉, 항상 저는 월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한번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봉에서 심리가 50건의 월봉에 놓여 있어요. 항상 상승의 시작은 심리 50부터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네. 월봉에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일봉이 솟구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그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월봉이 일반 패턴이 아니에요. 말뚝박고 돌파하는 패턴, 그런 형태 속의 월봉이 심리가 50, 60이면 돌파만 된다면 빠르게 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역시 50에 놓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 아닌,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이게 몇 년입니까? 약 뭐 수년 동안 쭉 주가가 지속적으로 수년째 빠지다가 사상 최고에 드는 거 빵 텄죠. 바로 똑같아요, 이것도. 신저가 속에 종가, 저가, 약세봉 나오고 이걸 빵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 종가가, 이 시가가 얼마인지 볼까요? 자, 이 시가가 말뚝의 시가가 14,200원. 네. 14,200원이 돌파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14,200원 위에서는 강한 상승을 기대를 걸 수 있고, 근데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상승 여지가 높죠. 거래가 말뚝 받고 실려 있으니까. 근데 심리가 호전돼 있고 거래가 늘면서 5월달 호재성 재료가 있고 업종 자체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가 매수권이 되고요. 14,450원이 매수가고 짧게 본다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조건이 14,200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14,200원 아래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강한 상승을 보기에는 이제 역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200원을 손저가를 잡고 현재가 매수권 잡으시게 되면 한 번에 탄력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일단 중간에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얼마에 매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중간에 올라가다가 일봉에서 네. 약세 현상, 약세 현상이면 위에 꼬리가 긴 영만치형 혹은 위에 꼬리가 긴 영만치형 음봉 내지 혹은 아래 꼬리가 길다고 해서 음봉 길이가 긴 게 약세봉이 나온다거나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격도가 벌어져요. 5일 이동평선과 이격도가 확 벌어지기 때문에 네. 5일 이동평선이 붕괴가 된다거나 짧게는 120분 분봉에 5일 이동평선이 붕괴가 되면 매도의 기준은 120분봉 짧게 1차, 2차는 일봉의 5일선 이렇게 기준 갖고 약세봉 날 때까지 쭉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대응 전략은 해서 또 토니모리 종목까지 함께 봤는데요. 현재 매수가는 현재가에서도 진행을 해보는 걸 또 추천해 주셨고요. 또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또 제시되고 있는데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빠르게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에이스테크부터 해서요. 한일현대시멘트 등등 많이 보내주셨네요. 첫 번째로 한일현대시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끝번호 9940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매수가가 46,000원이고요. 비중이 80%입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또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 39,150원. 네, 큰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런 경우 어떻게 좀 잘 해결해드리면 될까요? 네. 일단은 한일현대시멘트, 시멘트 건설업에 속하죠. 특히 이제 네. 시멘트 쌍용양해를 비롯해서 이런 시멘트 업종들이 그 대북 테마 올라갈 때 좀 붐을 좀 일으키면서 SOC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많은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아무래도 대북 관련주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야지만이 그나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북은 네. 그리고 대북이 뭐 큰 그림에서 본다면 비핵화 되겠죠. 뭐 된다고 보겠죠, 대부분. 그러면서 다시 가겠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뭐 10년을 봤을 때는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멀리 보면. 근데 그거는 만약에 1년에 뭐 그런 어떤 긍정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뭐 여기서 또 3차 뭐 북미 정상회담 이런다 하더라도 그 주가가 꼭 반드시 당장 지금 뭐 비핵화 크게 또 뭐 단계적으로는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의 비핵화 단계가 별로 큰 반응을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비핵화의 어떤 원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못 미치게 된다면 주가 또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북 이슈에 대한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 종목은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 교체를 하셔서 다른 어떤 불확실성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확실성이 있는 존재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좀 보유하는 네.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대신 만약에 팔았어요. 매도를 딱 했는데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겠어요? 북미 정상회담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쪽 갑자기 올라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를 예측해라. 그걸 예측하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김정은도 모르고 트럼프도 모르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미 거래가 좋아요. 대량 거래가 빵 터지고 그리고 장대항목 나오고 절반 깨면 제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벌써 몇 주째 그랬죠. 그 안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월봉이냐? 한 달, 2달, 3달, 4달, 5달, 6달 반년을 매매 안 했으면 이 반년 동안 시간 벌었을 텐데 가만히 보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까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절반 돌파하기 전까지는 관망이다. 그래서 뉴스를 떠나서 관망이지 올라가도 그거는 아까워할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관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 한일 현대 시멘트 봐드렸는데요. 현재는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거고 또 종목 교체까지 좀 함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에이스텍 한번 볼게요. 끝번호가 2350님 문자입니다. 매수가가 7,210원, 비중은 20%입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잡은 것 같아서 고민되신다고 하시거든요. 오늘 종가 7,130원.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한동안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면서 큰 화제를 또 입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잘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 주력주였어요. 어떻게 잘 또 종목이 많았는데 네. 작년도 연말에 제가 이 종목을 언급을 했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포인트를 제가 찔러드린 그 기준이 있는데 네. 이제까지 설명드린 그 기준이 여기에 딱 부합이 돼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보세요. 똑같죠? 이 장대 음봉 있죠? 돌파되면서 아까 그 패턴 다 똑같아요. 말뚝을 받고 거래가 없이 돌파되면 이걸 말뚝이라고 제가 표현한다고 그랬죠? 돌파제가 여지없이 급등합니다. 근데 지금 뭐 5G에 대한 통신 그 장비들을 더욱더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좀 올라는 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타이밍은 딱 요때예요. 요때 작년도 12월 달에. 네. 이때는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심리가 과열입니다. 과열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과열권 꺾이죠. 그래서 네. 지금 5G 관련주 못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승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네. 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게 되면 요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상승한다 안 한다 몰라요. 네. 기준선을 잡고 하는 거지 변곡점은 여기입니다. 하락의 변곡점 뭐 예를 들어서 박스권이다 이탈 부get이 하락한다. 이 변곡점을 하는 거지 하나하나 매 한 봉마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알 수 없는 구간에 그냥 들어간 거. 왜? 5G 통신에 대한 투자가 들어간다니까 뭐 네. 더 투자하셨는데 안테나 기지국을 네. 세고 나서 안테나를 세울 거에서 전파 기지국 관심권에 두시고 그다음에 안테나에 에이스테크를 보시면 좋기는 한데 네. 위치가 과열된 상태의 거래가 늘면서 그렇군요. 연속 상승이면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원래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가격 전략을 또 세워드려야 될 텐데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이걸 매도해라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그러면 답은 뭐냐? 자, 여기서 매도해라 보유해라 답은 없지만 네. 행동을 해야 될 답은 있다. 무슨 답이냐? 방법을 익혀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 기준선을 잡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짧게는 5일선. 자,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에 대한 종가, 예를 들면 네. 이때 종가가 6,970원. 예, 요때 내지. 네. 뭐 이렇게 기준선이 있겠지만 5일선 내지
주봉의 중기는 5주선 잡고 네. 매매를 이어가는 전략으로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혹시 종목 교체 의견이 나온 경우나 또 내 손실률이 큰 종목이다 또 이런 경우에는 참 마음이 참 어려운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투자에 신중해질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나요? 예, 제가 원래는 아까 처음 부분에 네. 그 종목들이 다 중요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관심주로 일단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현재 제가 오늘 관심주로 또 갖고 온 종목은 RF세미인데요. 네. 이 RF세미가 본래 제가 타겟을 두 가지를 둔 게 뭐냐면 첫 번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30년도까지 133조 원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비메모리, 두 번째가 자율주행.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네. 칩세미라든가 아니면 요 RF세미가 차트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현재 RF세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량 거래가 월봉에 터졌다는 건데 네. 일단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핵심 부분 ECM 칩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분야이고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 속하는 종목이면서 5G 관련주, 스마트폰, 전기차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네. 관심권에 도된다. ECF 칩 전 세계 시장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RF세미이고 네. 최근 삼성전자 ECF 칩 공급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어떤 위치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월봉부터 본다 그랬죠? 네. 차트가 굉장히 좋네요. 자, 위치를 봐야 돼, 위치. 네. 너무 뚜렷하죠? 자, 스토리는 굉장히 거의 가장 완벽하다 할 수 없겠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은 스토리예요. 네. 근데 거기서 최고대라고 써있죠. 돌파하는데 거래가 늘면서 심리가 50에서 60. 심리 이제 시작이고 거래 터지면서 돌파할 때는 본격적인 탄력이 붙는 거고 파라볼릭도 하단에서 하락가 남에 따라서 상승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조정이 반년 이상을 보인 상태에서 돌파하는 거라 탄력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네. 보통 끌어지는 가격대 10,000원, 11,000원, 12,000원 이런 데가 보통 이제 또 호가 단위가 바뀐 게 10,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10,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서 네. 현재 가격도 매수권에 해당이 되고요. 네. 목표가 10,000원, 손저가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거래가 터졌던 네. 이 장대양봉의 그 근처에 이평선 5일선 이때 절반만 하시면 돼요. 7,500원 정도. 그래서 네. 7,500원 정도를 손저가 잡고 이어가시면 좋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네, RF쌤이 오늘 들고 와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0,000원, 또 손절가는 7,5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군서 정홍주 전문가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요새 제가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모든 종목들 많이 지금 공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공개 방송에 오시게 되면은 공개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부터 한두 시간 정도까지 해서 공개 방송 통해서 머니W에서 설명들을 제가 잘 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갖고 네. 공부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와 또 저녁에 진행되는 강남큰소 정홍주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방송 또 함께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5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5분 전에 이번 주의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투자자들이 집중할 만한 이슈들과 이벤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연준의 FOMC 결과, 그리고 애플과 또 알파벳의 실적 발표, 또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부분들까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도 저희 머니W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지혜들 많이 모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월요일장 출발 분위기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현재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0.08% 플러스권에서 다우 지수는 현재 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0.07%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가면서 혼조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이 개장하기 전에요,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 지출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9% 상승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의 실적 발표는 장 마감 후에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서 오늘 미국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1.6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2달러 7센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 어제에 이어서 1.54%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유로화, 외나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 시각 0.02% 올리면서 9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지난 1분기에 3.2% 성장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이번 주 FOMC 회의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만큼 집중하면서 방향성을 찾을 전망이 큽니다. 이어서 달러원 환율은요, 뉴욕 환시에서 현재 1,160원 이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변경된 투자 의견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여러분 익숙하실 기업이실 텐데요. 어도비입니다. 자,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인데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에 따라서 어도비의 수익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비중 확대 제시했고요. 목표가를 282달러에서 3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 역시 나스닥에 상장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입니다. 자, 아메리칸 항공인데요. 최근 연료 가격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지난주에 발표된 아메리칸 항공의 수익률 하락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이치뱅크에서는 아메리칸 항공의 현재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음에 목표가 40달러로 변동 없이 보유해서 구매로 자,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자, 뉴욕 현재 시간 오전 9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투자 의견 변경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에 많은 글로벌 주식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의 실시간 상황 브리핑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종목들 현재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암테크 시스템즈 현재 0.47% 하락하면서 6달러 31센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샤프스프링은 어제 이어서 전 거래일에 이어서 0.45% 오른 수치에서 20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의 종목인데요. 자, 크로마덱스는 현재 보합권이네요. 4달러 53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달러까지 제시해줬던 종목이었고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세네스테크 1.96% 오르면서 1달러 65센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 돋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매니텍 인터내셔널인데요. 트럭 크레인 제품 공급 회사였죠. 자,
자, 1.06% 오르면서 7달러 61센트 선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메소블라스트도 2.6% 전 거래에 이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이야기가 될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징 스타 관심주 암테크 시스템즈, 크로마덱스, 매니텍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글로벌의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도 해외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외 시장에, 해외 주식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전부터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비해서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530%나 상승을 하고 있지만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점을 회복하려면은 무려 15% 정도나 더 지수가 상승을 해야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50%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 그런 엄청난 호재 때문에 오늘 국내 지수를 비롯해서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되면 가장 많이 오를 증시는 미국 증시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제 지난주에 미국 GDP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수출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미국 증가된 수출을 누가 수입을 했냐?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미국은 소비 국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는데 미국이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수출을 중국에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만 여기서 이제 수출하는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훨씬 상승 탄력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이럴 때 기회를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 편입될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좀 큼지막한 좀 그런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바로 이제 퀄컴이라는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좀 시장에서 큰 화두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표 무선 통신 기업이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선 통신 칩 관련해가지고 독식을 하고 있는 회사죠. 네. 이 1996년에 세계 최초로 이 CDMA라는 통신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독보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매년 20%에 가까운 R&D, 그러니까 즉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성장세는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특허만 2만 7천여 건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특허로 계속 로열티를 받으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5 시대의 시작, 5 네. 시대의 서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도 굉장히 5G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만 5G의 흐름이 좋을 것인가? 아니죠. 미국이란 더 큰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애플이 약 한 34조 원 가량의 이 퀄컴과의 소송이 전격 이제 뭐 취하가 됐어요. 2017년부터 스마트폰 반도체 관련 지적 재산권 소송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애플이 주장한 건 그거죠.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모뎀칩 독점 지위를 이용을 해서 너무 비싸게 특허 사용료를 퀄컴이 요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270억 달러를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들 3천억 아니고 3조 아니고 30조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소송을 취하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5G 세계 최초 폰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애플은 혁신의 이미지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 30조 원이나 되는 규모의 어떤 이 소송 금액을 포기를 하고 오히려 퀄컴에게 돈을 줬습니다. 돈을 쥐어주면서 네. 앞으로 잘 부탁한다 퀄컴아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내 5G 관련주들과 동시에
국내 5G들이 오른다. 그러면 퀄컴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국내 5G 관련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KMW가 과거 저점 대비 거의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 광트랜시버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5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RFHIC, 화웨이 관련주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5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당연히 퀄컴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삼성의 비메모리 133조 투자입니다. 앞에서 이제 국내 주식 이야기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 투자 소식에 의해서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중요한 거는 윗꼬리를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다 출회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경쟁력이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전체 35%,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무려 65%, 훨씬 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지만 네. 그동안 기술적인 부분이 그동안 계속 막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성이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 직접적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1분기에 이제 서버용 디램 가격이 무려 28%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메모리의 최강자 인텔 같은 경우에 서버용 CPU 영업이익은 무려 1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미국 증시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용 관련 비메모리 최강자인 퀄컴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주목을 할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바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닙니다. 19년 만에 퀄컴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나게 오래된 가격대를 돌파하는 이 타이밍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무려 50% 이상 오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도 해외도 5G 관련 종목들이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퀄컴 들고 와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네, 가격은 현재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85불에서 86.5불 사이에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100불 정도로 다소 좀 높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80불 정도로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항상 지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석 연구원 오늘 퀄컴 들고 와 주셨는데요. 목표가 $100, 손절가 $80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석 연구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희는 오늘과 같은 시각 여러분의 계좌 웃음 꽃피기 할 종목과 또 강의 들고 오겠습니다. 이쯤에서 문자 고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4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도 머니W 전문가들과 함께 승리의 V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